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따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필로폰 주사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실형이 선고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생각보다 필로폰 주사로 이제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말 그대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거나 아니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필로폰 투약 어떻게 처벌되는지 우선 들어가기 앞서 이걸 알아보게 되면, 필로폰은 각성제인 메스암페타민에 속하는 것으로서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선 법률로 말 그대로 이거를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향정신성 의약품 중에 남옥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한번 보시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필로폰을 향정신성 의약품 중 남옥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수출입을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으셔야 되고, 이 남옥을 좀 보게 되면 남옥에 해당하는 게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이런 게 들어가는데, 보시면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로 요 필로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벌되는 겁니다. 요런 행위를 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그 다음에 수출입을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거 잘 보셔야 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마약 관련된 범죄는 일반 형사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그런 거 정확하게 알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필로폰 주사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보면, 필로폰을 주사 투약하다가 적발된 경우 수사기관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됩니다. 정말 특히나 필로폰 같은 경우, 필로폰 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약도 이제 등급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말 그대로 점점 중독성이 강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는 것 중에 제일 안 좋게 보는 게 요 필로폰 주사입니다. 주사로 필로폰을 주사를 통해서 투약하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보고, 이 범죄도 중대하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런 것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필로폰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보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필로폰 주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필로폰 주사, 여기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기억이 나는 범위 내에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단약서 합격, 정신과 진료 내역서, 마약중독 치료 내역서 이런 양형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지 이제 선처, 말 그대로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이렇게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마약범죄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거를 좀 밝혀줘야 됩니다. 이 마약범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제일 집중하는 거는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제 그런 거에 집중을 하지만, 이제 특히나 법원 같은 경우는 이제 판단을 할 때 이 사람을 봐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재범 위험성입니다. 이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은 봐주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보면은 이제 한 번은 진짜 선처를 구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서 필로폰 주사 사건이었는데 투약 횟수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양형 자료 준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니까 정말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이렇게 밝혀주면은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알고 선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응해야 되고,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이제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히
반성문, 탄원서, 단약서약서 뭐 이렇게 제출하면 안 되고 당연히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법리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해야지 이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서 대응하는 데는 마약 사건은 좀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 도움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혐의가 없다는 거, 말 그대로 이제 혐의 없음으로 끝났던 사건이고, 요거는 이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그 다음에 뭐 제 성공 사례 저희 블로그에 아마 성공 사례 있을 건데, 거기에 이제 뭐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났던 거, 그런 것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필로폰 주사 같은 거. 그래서 이제 뭐 오늘의 주제를 마치면 필로폰 주사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실형 선고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고, 그래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그 벌금형, 정말 경미한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건은 투약해서도 꽤 됐는데도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초기부터 제일 잘 대응했습니다. 그건 정말 초기부터 정말 잘 대응했고, 클라이언트 분께서도 정말 저의 취지에 따라서 잘 움직여 주셔가지고 이렇게 경미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거 이거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사님 도움 받아서 진행하는 게 맞고,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약 사건은 일반 형사범죄보다 굉장히 엄중하게 되기 때문에 변호사님 도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 되고,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님 도움 반드시 받아야 되고, 변호사님 도움 받을 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마약 사건 그냥 일반 형사 변호사님 찾아가시면 안 되고, 형사 변호사님 중에서도 이제 마약 사건을 많이 해본, 그 다음에 이제 마약 사건으로 좋은 결과를 많이 도출해낸 그런 변호사님 도움을 받으셔야지 이제 뭐 본인 사건들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 좀 잘 아셨으면 좋겠고, 오늘의 주제는 뭐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딸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